음이죠. 이거 지금 화토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화토동법 뜻도 모르고 화토동법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기토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기토가 어디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예? 기토 어디에 생겨났겠습니까? 왜 기토가 4월에 생겨나요? 그러면 무토가 어디에서 장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무토가 여기서 장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토가. 왜? 여기 기토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음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전달에 음이 나와가지고 생겨가지고 다음 달에 기운을 물려받죠? 그러면 기토가 똑같이 5월에 나왔다는 것은 기토가 4월에 기토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노래 무토가 장생, 목욕, 관대, 근록 무토가 가장 가니까 여기에서 기토가 생겨나는 겁니다. 4월에 기토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아까 또 나왔어요? 여기에 병화가 가장 강한 것이죠. 그럼 여기 정화도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경금도 여기에서부터 운동하는. 그러면 그래서 경금, 정화, 기토가 여기서 사유축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시죠. 무토가 여기서 장생했다는 거. 무토는 그러면 병화하고 같이 이노수 운동을 하죠. 병화와 같이. 그럼 무토는 여기에서 장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 12운송으로 봅시다.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병, 사묘, 어딥니까? 맞아요? 사묘, 묘. 묘지에 들어가고 해자축은 절지, 태지, 양지겠죠. 그러면 기토는 4월에 장생했죠. 그러면 기토는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병, 사묘 들어가고 절태양. 그럼 여기서부터 절태양 가고 다시 또 기토가 또 장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간을 전부 다 에너지로 봐야 돼요. 에너지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묘진사 오미신에서는 무토의 기운이 가장 강하죠. 그 다음에 유술의 자축인에서는 기토. 그래서 이제 사계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래서 화토동법이라는 거예요. 화토동법으로. 똑같이 들어가죠. 병화, 무토, 또 뭡니까? 여기 을목. 세 가지가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과는 똑같이, 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생겨나 보면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기토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토가 여기 생겨나는 이유는 병화의 분산작용을 기토가 저장을 해서 다음에 정화의 열작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기토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무토가 가장 강한 4월에 근록일 때 기토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게 화토동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장간 안에 숨겨져 있는 사계도를 한번 봅시다. 지장간 안에. 이 지장간에 이렇게 펼쳐놨지만 이게 사계도로 사계절을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사계절도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뭐 이렇게 해서 이걸 12운송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간목이 무슨 운동을 해요? 예,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해묘미 운동이 가장 약한 곳이죠. 해묘미 운동이 그 다음에 가장 점점 이제 강해지다가 여기서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이 노래에 생겨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묘미 운동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의 인호술 운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를 기준으로 하면 병화가 인호술 운동을 한다 그랬죠. 병화의 인호술 운동이 가장 강한 4월에 정화의 사유축 운동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에 경금이 장생했죠.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죠. 사유축 삼합 운동을. 사유축 삼합 운동이 가장 강한 신월에 뭐가 생겨나요? 신금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신금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신자진 운동이에요. 자,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그 다음 다시 또 해묘미 또 들어오죠. 이렇게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매매 운동이 가장 강한 인월에 을목이 인호술 운동을 시작하고 또 인호술 운동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인호술 운동이 가장 강한 4월에 정화의 사유축 운동, 다음 사유축 운동이 시작됩니다. 정화의 사유축 운동 다음이 무슨 운동이죠? 사유축 운동 다음이 신자진 운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유축 운동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신월에 다시 신자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신자진 운동 다음에 또 뭐죠? 임수의 신자진 운동이 시작이 되죠. 임수의 신자진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해월되면 신자진 운동이 가장 강하죠. 왜? 육음이니까 가장 신자진 응축 운동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는 해매매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합 운동이 극에 달할 때는 다음 삼합 운동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목이 을목을 만들어냈죠. 왜? 간목의 해매매 운동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인월에 을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을목을 만들어낸 겁니다. 갑이 을을 만들어낸 거예요. 간목의 해매매 운동이 을목의 인호술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의 인호술 운동 다음에 뭐죠? 경금이죠. 사유축 운동이죠. 그래서 갑, 자, 해묘미, 인호술,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그 다음 다시 또 해묘미. 요렇게 돌아갑니다. 사계절이. 그래서 목화는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신금은. 이 신금은 경금이 만들어냈죠. 왜? 경금이 4월에 장생해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경금의 사유축 운동이 가장 강할 때 신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신금은 경금인 양이 이 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을목이 어떻게 경금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을목이 어떻게 양이 음을 만들어낸 것은 알겠는데 이 을이 어떻게 다시 경금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나오니까. 그죠? 자, 을목이 여기서부터 장생을 했죠.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나왔죠. 근데 을목이 인호술 운동을 하죠. 자,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을목이 가장 강하죠, 이게. 가장 강한 을목의 인호술 운동이 가장 강한. 물론 병화도 같이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왜 음과 양이 왜 같이 삼합 운동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간목하고 개수하고 왜 해매매 운동을 하고 을목하고 병화하고 왜 인호술 운동을 하냐는 거죠. 근데 정화하고 또 경금도 왜 사유축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 삼합 운동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을목이 가장 강할 때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을목의 인호술 운동이 가장 강할 때 경금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경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또 경금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가장 강할 때 신금이 만들어진 거고 신금이 가장 강할 때 자,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신금이 가장 강한 해월에 간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목금은 이렇고 수화는 자, 임수를 기준으로 봅시다. 수화는 자, 목은 갑을 경신으로 이렇게 사계절 돌아가고 목금은 그 다음에 이 목금은 수화에 의해서 이렇게 목금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화는 어떻게 돌아가냐? 자, 수화는 자, 임수를 기준. 자, 임수가 어디에서 장생했죠? 임수가 신월에 장생했죠. 임수가 신월에 장생하니까 가장 강한 임수의 신자진 운동이 가장 강한 달이 해월이죠. 장생, 목욕, 관대, 그걸 해월이죠. 해월에 아까 개수가 생겨났다 그랬죠. 그죠? 임수가 가장 강한 해월에 개수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개수를 이제 기준으로 봅시다. 개수를 음을 기준으로 개수가 여기서 생겨났으니까 개수를 기준으로 이제 12운성을 돌려보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개수는 인월의 근록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화로 바뀌어놓은 거죠. 병화로 나온 거죠. 그래서 개수가 병화로 나오고 그다음에 병화가 나왔죠. 그럼 병화를 기준으로 또 봅시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안 끊어지고. 자, 병화를 기준으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병화를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강할 때 정화가 나왔죠. 그래서 병 다음에 정화고. 그러면 정화를 이제 또 여기 정화가 생겨나니까 정화를 기준으로 또 봅시다. 정화를 장생, 목욕, 관대, 근록 하니까 여기 임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임계병정으로 돌아가고 가벌경신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수가 화로, 또 화가 다시 또 정화를 거쳐서 수로. 그래서 임수는 바로 병화로 못 가고, 개수를 거쳐서 병화로 가고, 또 병화는 바로 임수로 못 가고, 정화를 거쳐서 임수로 가는 거죠. 갑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도. 갑도 바로 경으로 못 가고, 갑목은 을목을 거쳐서 경금으로 가는 거예요. 또 경금도 갑목으로 바로 못 가고, 신금을 거쳐서 갑목으로 가는 거죠. 요게 사계도입니다, 사계도. 그 이 지장간을 활짝 펼쳐놓으면, 요렇게 아까 입체적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절로, 사계절을 요렇게 이제 표현하면, 무토의 터전 위에 요렇게, 요 에너지들이, 무토 터전 위에 다 뭔가 발산하는 거죠. 밖으로 발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토에 있는 에너지들은 전부 다 뭔가 응축하고 수렴하고, 뭐 딱딱하게 하고, 전부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부풀리는 거고,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특성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음양이 함께 삼합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음과 양이 함께 삼합운동을 하는 이유.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부터 개수가 여기에 생겨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임수도 여기에 있죠. 그럼 개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임수하고 개수, 같은 음양이네. 이게 어떻게 수생목 같이 목을 생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 을목이 생겨나죠. 갑목이 가장 갈 때 여기 을목이 생겨나죠. 그럼 갑을이 다시 이게 병화를 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에도 보니까 여기에 병화가 가장 가니까 정화가 생겨났죠. 그럼 병화, 정화가 경금을 생하는 거예요. 경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신월에 여기에 신금이 장생했죠. 경금이 가장 가니까 신금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음양이 같이 이렇게 왜 이러냐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개수가 여기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 개수하고 임수는 응축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임수는. 근데 개수는 발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만약에 나무로 보면, 이게, 지장간이 전부 다 자연이라 그랬죠. 그럼 자연으로 보면, 나무가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꽃이 어떻게 피고,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다시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새싹으로 나오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안 보고 이 경금을 돌이니, 쇳덩어리니, 그 다음에 병화를 무슨 태양이 이리 봐버리면 안 맞아 들어가요. 이 노래 병화만 뜹니까? 이걸 태양을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병화는 분산 운동으로 봐야 되지, 이걸 전부 딱 찍어서 명사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태양이 분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병화에는 들어가지만 이 병화가 태양은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나무를 키웁니까? 나무가 태양을 키웁니까? 나무가. 예? 나무가 태양. 물상론자들도 이어서 헷갈려 버려요. 태양이 해가 나무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장간에 보면 안 그래요. 태양이 나무를 키우면 화생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목생화인데. 그죠? 그 다음에 화가 금을 극한다 그러죠. 화가 금을 극하겠어요? 화가 금을 생하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목생하죠. 그럼 여기는 금생수죠. 수생목이죠. 자, 인사신에 전부 다 생지에서 전부 다 목생화, 그 다음에 금생수, 수생목. 그럼 요 세 가지는 전부 생이고, 여기는 화극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화생금이죠, 이것도. 그 태양으로 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태양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임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때가 어느 때죠? 나무로 보면. 어디서부터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임수는 하강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예? 신금 C종자가 간목으로 변했죠. 근데 어디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 자월부터예요. 자월부터. 왜? 자월부터 개수가 생겨나잖아요. 여기는 육음이에요. 육음. 근데 여기는 일양이 하나 생겨나죠. 일양이 생겨납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 몇 월 달부터 뿌리가 위로 올라가겠어요? 해월까지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월 되면 뿌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 땅을 뚫고 나오니까. 그러면 자월에는 뿌리를 안 내려요. 자월에도 뿌리를 내려요. 왜? 임수가 개수한테 넘겨주는 거지 임수가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임수가 사라지는 거는 진월의 묘지에 들어가죠. 물론 아까 여기 묘월의 사지에 들어가죠. 실제로는 여기에서부터는 뿌리를 안 내려요. 그럼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올리는 기간,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자축인월이겠죠. 자축인. 왜? 여기서부터는 임수와 개수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해월에는 개수가 생겨나지만 개수는 힘이 없죠. 발산 에너지 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육음이기 때문에 개수는 힘을 못 써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축인월에서부터 이제 임수가 개수한테 기운을 넘겨주지만 임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이제 약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개수는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어요? 임수는 여기서부터 약해지는데 개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개수가 어디에서 가장 강해요? 개수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겠습니까? 어디에서 꺾여요? 개수가 여기서부터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예. 개수는 여기 가장 강하죠. 개수가 가장 강하니까 병화를 만들어낸 거죠. 병화를. 근데 이 병화가 여기서부터, 개수는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묘월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제 제왕, 쇠, 병, 사. 개수도 실제로는 5월에 사지에 들어가요. 왜? 5월에 왜 개수가 사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화가 활동 시작하잖아요. 정화가 활동 시작. 그러면 반대편에, 그러면 정화의 반대편은 개수죠. 그럼 여기에서 개수가 사지에 들어가면 반대편은 여기서는 정화가 사지에 들어가겠죠. 왜? 개수가 이제 활동 시작하잖아요. 개수가. 돌려볼까요? 개수가 정화가 여기서부터 장생하죠. 4월에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사지에 들어가잖아요. 또 뭐, 음간 또 뭐 있습니까? 신금. 신금이 어디에서 장생? 여기 장생하죠. 자, 신금이 어디에 사지에 들어가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예, 자음에 의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임수하고 신금하고 같이 신자지 누월 했죠. 그럼 임수도 여기 사지에 들어가죠. 그죠? 신금도 여기 사지. 왜 신금이 사지에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을목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을목이. 반대의 기운, 을목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묘월의 반대편이 뭡니까? 6월이죠. 6월. 그럼 6월에는 뭐가 사지에 들어가겠어요? 을목이 당연히 사지에 들어가 있죠. 자, 을목이 여기 생겨났죠. 을목이 인월이 생겨났죠. 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을목이 여기서 사지에 들어가죠. 왜? 예, 신금이 여기서 이제 활동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지에 들어가죠. 이래 되면 12운성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도 모르고 계속 무조건 외우는 거죠. 요렇게 보면 12운성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쓰임으로 보면, 몇 월 달에는 에너지 쓰임이 강하고, 어떤 에너지가 생겨나고, 어떤 에너지가 활동을 시작하면 반대편 에너지 다시 죽어가는 거죠. 항상 요렇게 돼요,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묘진 4월은 자 묘월에 되면 여기 되면 을목이 땅 위로 또 올라오죠. 을목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와 임수가 같이 운동하는 곳이 자축이 내려갔죠. 그럼 간목과 을목은 묘진 4월에서
운동을 해요. 왜? 을목이 여기서 생겨났지만 여기서는 운동을 못한다 그랬죠. 장생이기 때문에. 그럼 5월이 되면 간목이 여기서 사지에 들어가죠. 간목이 죽죠. 그럼 여기는 생겨나고 죽지. 그러니까 이 사지와 생지는 같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묘진사월에서 간목과 을목이 여기에서 간목은 어떻게 돼요? 간목의 특성이 수직상함 운동이죠. 수직상하면 여기서는 상합니까? 수직으로 상입니까? 합니까? 예? 여기서 하 있어요. 상이죠. 그죠? 상이죠. 왜? 이 노래 땅을 뚫고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간목은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만 여기는 땅을 뚫고 나왔잖아요. 땅을 뚫고 나오니까 여기서 위로만 자라죠. 그러면 간목은 언제 몇 월까지 자라겠어요? 간목이 5월에 사지에 들어가죠. 그럼 간목에 나무가 수직으로 크는 것은 4월까지겠죠. 4월까지겠죠. 수직으로 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포를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가. 그럼 펼치는 것은 몇 월달까지겠습니까? 이걸 자연을 잘 알아요. 이거 지장간의 자연이거든요. 이 원리를 잘 알면 지장간이 그냥 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특성도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죽고 어디에서 생겨나고 요걸 잘 알면 지장간이 훤하게 다 보여요. 오미 어디까지요? 예, 신까지죠. 왜 병화하고 을목이 인호순동을 하잖아요. 병화가 6월에 사지에 들어가니까 을목도 당연히 여기서 사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을목은 좌우에 펼치는 그 시간 자체는 신월까지겠죠. 신월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가 공존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대충 요래 가죠. 요렇게 가죠. 요렇게 이제 눈치를 까셔야 돼요. 잘 해놨죠. 겨울, 봄, 여름, 가을 잘 해놨죠. 요렇게 해놨는데 무슨 인월부터 무슨 봄이니 뭐. 인묘지는 반합이고 실제적인 계절은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와 정화의 역할이 뭐죠? 병화는 뭘 어떻게 해요? 자, 예, 병화는 꽃도 피우지만 실제로는 꽃 피우고 이 경금이 두 번이죠. 이게 여기도 경금이 있고 여기도 경금이 있죠. 그래서 여기 경금은 꽃이 피죠. 꽃 안에 있는 씨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꽃이 떨어지고 그게 자라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이 운동하는 구간이 요 구간이죠. 그럼 여기에서 오미신. 여기에서는 열매를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계속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정화의 수림 작용으로 열매를 또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공전한 기간이 오미신이에요. 왜? 정화가 여기서 4월에 생겨났죠. 병화가 가져갈 때 생겨났죠. 근데 장생지는 힘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6월은 병화가 사지에 들어가죠. 6월은 병화가 사지에 들어가니까 병화가 또 힘을 못 쓰고 여기 정화가 힘을 못 쓰고 세계 공존한 경우는 오미신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오미신월에 열매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또 이제 오므리에서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씨가 몇 월달에 생기겠습니까? 자연으로 보면 씨를 지장간으로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열매 안에 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씨가 몇 월달에 생기냐는 거죠. 왜 신월에 생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시간 갔어요? 네, 1시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열매가 어디요? 왜 신월에 씨가 생겨요? 예, 여기 신금이 생기죠. 여기 신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씨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씨가 장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속에 열매가 커지다가 실제로 씨가 생겨야 되는 신월부터 해요. 그러면 신월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신금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예, 이제 유술에부터는 이제는 경금이 주가 아니고 신금이 주가 돼요. 정화가
신금의 씨 종자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 안에서 이제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그러니까 씨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 씨가 딱딱해지겠어요? 열매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딱딱해지겠어요? 왜 그걸 예상할 수 있죠? 신금 안에서 계속 부피를 키우고 있으니까. 예? 왜 그걸 예상할 수 있죠? 이거 사계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땅 속이죠. 그 다음에 을목이 나올 때부터는 땅 위죠. 묘월터는 땅 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신월까지는 경금이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6월부터는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수기가 이제 쫙쫙 빠지면, 그래서 정화가 그때까지도 작용을 해요. 정화가 왜? 정화가 여기에서부터 사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화는 여기서까지 아직 작용을 하죠. 그래서 6월에 씨가 생기고 나서, 씨가 여기 신금이 여기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6월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화가 이제 가장 강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씨가 생겼으니까 정화가 힘을 키워온 것은 여기 씨 때문에 힘을 키워온 거예요. 사실은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까지 아직 정화의 작용이 있잖아요. 정화의 작용 자체가. 그러면 경금은 나무 위에 달린 거고 신금은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 사실은 씨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경금이 위주고, 땅으로 떨어지면 이제 씨종자 신금이 주가 되는 거죠.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장간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에너지 글자들이 어디서부터 사라지고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이게 뭐로 변하고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는 글자는 없어요. 이 지장간 자체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글자 자체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요렇게 전부. 근데 이제 글자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삼합운동을 다 하는 겁니다. 삼합운동을. 신금, 신자진 응축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딱딱하게 하죠. 경금, 사유축운동. 그러니까 열매 자체를 키우면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병화가 키우고. 이게 설명이 다른 데로 다 빠져버렸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요 12달 중에서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늙겠어요? 이것도 에너지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달에 가장 팽팽하게 돼요, 이제? 몇 월 달에 가장 팽팽해요? 개수하고 병화가 막 이렇게 할 때는 팽팽하겠죠? 그럼 정화가 이제 주가 될 때는, 예, 그때는 정화가 조금 이제 오므리는 작용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럼 정화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장생, 목욕, 정화가 여기 장생하죠? 네.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병,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예, 한 요 정도 되겠습니까? 네. 가장 거죠. 수월이. 6월부터 시작을 하지. 수월에 가는. 이때는 또, 이 수월에 되면 또 저게 강하죠?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해감 되면 이때 거기다 저걸 말리잖아요. 나락을 말리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실제로 수분을 빼는 거죠. 수분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수분 자체도 뭔가가 없어지겠죠. 네. 그럼 개수가 이렇게 활동이 강할 때는, 그때는 얼굴도 팽팽하고, 이때 묘지사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때. 그래서 요 자연으로 이해하면 에너지 글자를 보면, 아, 어느 계절에는 어떻게, 어느 계절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일단 쉬고 합시다. 일단 5분 쉬고 합시다. 빨간 거 누군데? 없는데. 아,